저는 올해 70내집니다. 살면서 자식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요즘 좀 깜빡하시잖아요. 맞아요. 가습을 확인 2번 하고 냉장고 앞에서 멍하게 서 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줄 알았죠. 검사실에서 의사가 이것저것 물었고 검사가 끝난 뒤에 아들이 엄마 먼저 나가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의사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들이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치매 초기래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치매 초기래요. 저는 얼이 빠졌습니다. 아니야. 난 멀쩡해.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요. 그날부터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요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눈치였고 손주들도 제 방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 한번 가보세요. 요양원 아니고요. 환경도 좋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달만. 그날이 내 인생이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더니 문은 밖에서만 열렸다. 도착하자마자 알았습니다. 여기는 실버타운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안전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렸습니다.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어디선가 울음소리, 신음소리, 벨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적응되면 괜찮아져요. 잠깐만 계세요. 그 말만 남기고 뒤도 안 보고 돌아갔습니다. 철컥.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알아야 했는데 나는 스스로 걸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밀려 들어온 것이라는 걸. 302호 어르신 약 드세요. 첫날 밤 간호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무슨 약인데요? 치매 약이요. 난 치매 아니에요. 그러자 간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약을 내밀었습니다. 먹기 싫다고 하자 2사람이 와서 제 손을 붙잡고 턱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약을 삼킬 때까지 지켜보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축 늘어지고 생각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여기는 케어를 하는 곳이 아니라 노인을 조용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TV에서 들려온 또 다른 진실. 어느 날 거실 TV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천 남동구 어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뉴스 화면 속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며 다리를 강하게 잡아 올려 전치 14주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건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나는 이곳의 모든 행동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가게 해주세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2명이 들어와 제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었습니다. 안정을 위해서예요. 나는 묶인 채로
아침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젊은 요양보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 너무 많아요. 이건 이상해요. 그날부터 그녀는 약 절반을 버리고 절반만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머리가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나라는 사람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갇혔어. 나 치매 아니야. 날 좀 꺼내줘. 그 전화가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찾아왔고 요양원은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멀쩡해. 제발 제발 데려가줘. 결국 나는 3개월 만에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 밖의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몇몇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 3천만 원. 상가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치매 있으시니까 제가 재산 관리 좀 했어요. 코인 투자했는데 잘못됐어요. 얼마나? 거의 다요. 그래도 아직 남은 건 있잖아요. 이 집이랑 부산 아파트. 그 말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부러졌습니다. 사흘 뒤 새벽 아들 방에서 불이 새어 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내 서류와 도장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치매 진단서 있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도 약도 요양원도 전부 계획이었다. 아들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던 순간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산 가니? 아파트 팔러?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 열어봐. 그 안에는 내 통장, 내 도장,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옥에 갈까봐. 그제서야 나는 완전히 알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 나는 내 재산 대부분을 노인인권단체와 요양원 학대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갈 몫은 단 1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면 뭐해요? 나를 요양원에 가둔 사람인데. 지금 저는 혼자 작은 집에서 살지만 숨 쉴 때마다 자유를 느낍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재산은 살아있을 때 지키세요. 치매 진단도 서류 한 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요양원 문제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아, 우리 세대가 제일 조심해야 해. 그리고 저는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잘했다. 너는 살아냈다.